자, 이번에 이제 자이스토리 질병치하고 병원치하고 방어작용 한번 봅시다. 이제 면역.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표는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는데 결핵, 독감,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고 독감은 바이러스고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곰팡이죠. 네. 자. 네, 곰팡이에 해당이 되고, 보면은 유전 물질을 가지는 거는 일단 셋 다 가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이 중에서 세균하고 곰팡이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 중에서 곰팡이만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는 2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못하니까 누구겠음? 바이러스겠죠. 그렇죠?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에 속하는 B가 바로 무좀. 무좀은 여러분들 난치병이에요. 대단히 낫지 않습니다. 네. 자, 불치병까지는 아닌데 난치병이에요. 잘 안 나요. 그럼 얘가 누가 되겠어요? 세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뭐에 해당이 돼요? 곰팡이에 해당하는 무좀이에요. C의 병원체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세균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죠? 독감이요, 독감. 결핵. 예, 따라서 1번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바이러스를, A를 표는 사람의 질병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치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열이 나면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하냐. 막 장기가 막 피가 막 철철나면, 그죠?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균이기는 해요. 이건 에볼라 바이러스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A는 에볼라 바이러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결핵 아니에요. 저렇게 생긴 거. 모양만 보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워낙 대표적인 거라 좀 잘 알아두세요. A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이 된다는 세균에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맞죠. 에볼라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야지 항생제를 써서는 낫진 않아요.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의 면역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서 체내 HIV의 수와 HIV에 감염된 사람이 결핵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결핵의 발병률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내 HIV의 수 A와 그 다음에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결핵병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 높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여기는 T 림프구를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조 T 림프구를 파괴를 시킵니다. 그럼 보조 T 림프구를 파괴를 시켜버리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보조 T 림프구가 하는 역할이 B 림프구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 림프구도 활성화를 시켜주니까 세포성 면역도 못 일어나게 하고 세포성 면역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체액성 면역도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온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핵의 치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죠. 결핵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이 된다. 그거는 뭐 맞죠, 당연히. 자, 되게 뜬금없네. 자, 그 다음에 HIV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맞죠? 바이러스니까. B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아니죠. 2에서가 훨씬 더 높죠. 왜 그러냐면은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제대로 면역작용을 하지 못해서, 실제로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단독으로 뭔가가 생긴다기보다는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다양한 합병증에 걸려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에이즈는 면역제가 워낙 잘 나와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질병으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에이즈 걸리면 그냥 죽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대신에 약은 꾸준히 먹어야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도 에이즈로 사망을 했잖아요. 여기 사망한 원인은 폐렴으로 사망을 했어요. 표가는 질병의 특징을 나는 가 중에서 질병 A, B, 말라리아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대요. 자, A와 B는 독감하고 무좀이다. 모기를 매개체로 전염이 되는 거는 이제 말라리아밖에 없어요. 말라리아. 자, 그 다음에 병원체가 유전물질을 갖는 거는 전부 다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는 바이러스는 안 되니까 독감은 안 되고 원생 생물인 말라리아하고 무좀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라리아는 총 3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좀은 2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B가 무좀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가 하나고 그게 바로 독감에 해당이 되겠죠. A가. 자, 그러면 A의 병원체는 곰팡이다. 아니죠. B는 특징 A를 갖는다. 특징 A.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 할 수 있어요. 기억은 3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밖에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번. 그림. 가는 독감의 병원체를 나는 결핵의 병원체를 나타냈어요. 가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증식을 한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아예 틀린 거예요. 그냥 증식한다가 맞는 거고 나도 가도 유전 물질은 같고요. 독감과 결핵은 모두 그렇죠. 감염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있으면 감염성 질환, 병원체가 없으면 비감염성 질환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림은 같은 수의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를 각각 말라리아 병원체하고 혼합해서 배양한 후에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빈도를 보면은 당연히 겸상 적혈구,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지만 정상 적혈구는 감염이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이 맞아요. 채채파리나 채채파리에 의한 수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생 생물에 의한 질환이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체는 여러분들 비감염성 질환이 맞아요. 이거는 유전 질환이에요. 유전 질환. 말라리아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S를 갖는 사람은 R만 가지는 사람보다 말라리아가 발병할 확률이 없지. 그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죠. 말라리아에는 안 걸리는데 빈혈 때문에 죽죠. 저게 너무 심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7번은 보면은 표는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자, 결핵하고 독감하고 말라리아인데 유전 물질을 갖는 거는 어차피 셋 다 가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가지는 독감이에요. 나머지 2개는 가질 거란 말이에요. 원생 생물에 속하는 거는 얘가 말라리아지. 그럼 결국에는 말라리아고 남은 게 바로 결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기억은 O가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고 B는 감염성 질환이죠. C는 독감이니까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표는 세포 1부터 3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1부터 3은 B림프구,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를 나타냈대요. 자, 일단은 생성되는 장소는 모두가 다 골수예요. 모든 림프구는 전부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성숙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슴샘에 돼 있는 거는 여기서 T림프구에 해당이 되니까 보조 T하고 T림프구고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이 되는 거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B림프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1하고 3은 보조 T 아니면은 세포독성 T에 해당이 되는데 2의 분할을 촉진한다. B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한 걸로 봐서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 T림프구에 해당이 될 거고 얘가 세포독성 T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세포독성 T.
자, 그러면 1은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산한 거는 비림프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2는 비림프구이다. 맞죠? 식균작용으로 항원을 제거를 한다. 식균작용을 하는 건 여러분들 백혈구예요. 백혈구고 세포독성 T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에 의해서 무력화된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공격만 하지 잡아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일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난 저 이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대식세포, 큰 포식세포. 자, 할 말은 많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부터 디귿은 지금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로부터 항원 제시를 받은 애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보조 T란 말이에요. 보조 T. 그 다음에 보조 T가 비림프구를 활성화를 시켜서 분화가 되면 이 녀석은 항체를 직접 생산을 하는 형질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항체를 만들면 항체 생산을 했던 걸 기억을 해주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억세포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포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은 특이적 방어작용 아닙니다. 얘가 특정 항원을 인식을 해서 잡아먹는 건 아니고 아무 항원이든 일단 먹고 보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기억은 보조 T다. 맞고요. 이 사람이 X에 다시 감염이 되었을 때는 기억세포가 다시 뭐하고 뭘로? 다시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니은이 디귿으로 변한다 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린 강하고 나는 체내의 병원체에 X가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보면은 지금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맞죠. 그 큰 포식세포가 항원 제시를 해주는 과정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이 돼요. 나는 세포성 면역이다.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을 해주는 거는 세포성 면역이 맞고요. 세포독성 T 림프구는 골수가 아니라 흉선이라고 불러주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게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인데, 침과 눈물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를 해요. 자, 사람의 침과 눈물을 각각 표와 같은 농도로 준비를 한대요. 가에서 준비한 침과 눈물에 같은 양의 세균 G를 각각 넣고 배양을 했더니만 침에서 0.01 침에서 됐고 눈물은 안 됐어. 0.1 안 됐어. 그럼 여기서 0.01도 안 되면 여기도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안 됐으면 얘도 당연히 안 돼야지. 이 농도에서 안 됐으면 농도가 더 높아지면 증식을 할 수가 없겠죠. 라이소자임은 기억이 맞고요. A는 X가 맞고, 사람의 침과 눈물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특정 세균이 아니라 그냥 세균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특이적 면역작용, 그리고 1차 방어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몸 안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태생적인 면역이다. 자, 그린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에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나는 X와 Y의 항원항체 반응을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은 중
하나는 항원결합 부위다. 기억이 항원결합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는 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얘는 Y자 형태로 생긴 얘는 면역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의 혈액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면역 단백질에 누구를 이 항체하고 결합할 수 있는 입체 부위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이제 누구예요? 바로 형질세포예요. 그래서 면역 단백질인데 보통 이 단백질 이름을 글로불린 단백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Y는 형질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맞죠? 자, 니은은 X에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예요. 저 부분이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아가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반응이 바로 체액성 면역에 해당이 되고 A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래요. 생쥐는 맨날, 그죠? 불쌍하죠? 맨날 이렇게 실험당하고 병균 들어가고, 그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생쥐라고 하면 그런데 야, 김햄찌라고 생각하면 좀 불쌍하지 않니? 약간? 햄찌도 뭐, 햄스터 쥐니까.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한테는 X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2한테는 Y를 넣어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에서 혈청, 여러분들 혈청은 여기는 뭘 빼온 거냐면 혈장에 항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항체. 혈장 안에 녹아있는 항체를 빼온 거라 보통 이걸 면역혈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는 기억세포를 분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엔 뭘 분리해낸 거예요? 항체를 분리를 해낸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기억세포를 분리를 해낸 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라의 3에게 X를, 그 다음에는 4에게는 Y를 주사를 했는데, 처음에 항체를 주사하면 항체 농도가 있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X를 주사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최초로 들어왔기 때문에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억세포가 있다 보니까 주사를 해도 항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억세포에 의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에는 X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구간 A에는 X에 대한 당연히 형질세포가 있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항체가 생겼고, 이거는 생쥐 3이 만들어낸 형질세포예요. 구간 B에서 Y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당연히 일어났죠. 왜? 항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체액성 반응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다음은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라고 나왔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가슴샘, 흉선이 없는 생쥐. 그럼 가슴샘이 없으면 T 림프구의 성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T 림프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1하고 4는 기억하고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1하고 2한테는 뭐를 주사를 했대요? 지금 기억을 주사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3하고 4에는 뭐를 주사를 해줬대요? 니은을 주사를 해줬고, 그 다음에 4하고 6에는 기억과 니은을 다 넣어줬대요. 네, 기억하고 니은을 다 감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6번에는 자, A에 대한 보조 T 림프구를 여기다 넣어줬대. 이 세 개만 뭘 집어넣었대요? 보조 T 림프구를 넣었대요. 그래야 보조 T를 넣어야 보조 T가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니까 항원항체 반응, 항체를 생산을 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원항체 안 일어났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죽었대. 2번도 어떻게 됐대요? 일어나지
않았대요. 보조 T를 집어넣는데도 어떻게 됐대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안 일어났으니까 죽었겠고, 얘는 일어났대. 네,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살았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주사한 경우에는 죽었고, 니은을 주사한 경우에는 일어나서 살았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을 같이 주사를 해주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죽을 거고,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2, 3, 4에는 보조 T 림프구를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2번은 항체 항원항체 반응이 안 일어났고, 니은은 일어나서 살았는데 4번은 일어나긴 했는데 죽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A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A가 뭐야? 여기서 A는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이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3에서는 A에 대한 항원항체의 생존 여부를 알아냈다. A에 대한 보조 T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러면 기억을 줬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결국에는 니은을 줬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엔 누구예요? 니은에 대한 보조 T겠네요. 결국에는 니은에 대한 보조 T여야 하지. 여기서는 일어났고, 기억 니은 주면은 니은에 대해서는 일어났는데 기억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4에서는 비림프구로부터 형제세포의 분화가 일어났다. 맞죠? 보조 T의 작용에 의해서. 다의 6에서는 니은에 대해서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죠. 왜? 니은에 대해서는 보조 T가 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억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문제 시작.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병원체 X에는 항원, 기억하고 니은이 모두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체 X는 X를 감염시킬 수 있는 항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병원체 Y에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만 있대요. 자, 그러니까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억도 달려있고 니은도 달려있는데, Y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가지는 거예요. 그림은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생쥐에게 A를 주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B를 주사를 했었을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X하고 Y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첫 번째 A를 주사를 하고 B를 주사를 했더니만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럼 나중에 넣어준 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X를 넣어줬다라고 보고, 지금 기억에 대해서는 2차 면역 반응이, 니은에 대해서는 지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넣어준 거는 기억이 붙어 있었어야지 되겠죠. 여기서 Y에는. 그래야 여기 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기억세포에 의해서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B는 X고 Y에는 기억이 있는 게 맞는 거고, 구간 1에서는 기억에 대한, 이건 기억도 일어났고 니은도 일어난 거예요. 어차피 항체가 생겼다는 소리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번. 그림 가는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 자체가 없는 생쥐 A에게 스몰 a를 주사를 했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난 후 A에게 X하고 Y를 함께 주사를 했었을 때 A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지금 비림프구가 분화해서 기억은 형제세포고, 형제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낼 거고, 얘는 그럼 결국에는 기억 세포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에게 X하고 Y를 같이 주사했었을 때 X와 Y에 대한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그랬더니만 X, Y를 주사를 했더니만 X는 어떻게 됐어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 Y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얘가 기억세포가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X를 넣어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이 맞고 X가 맞고 구간 1에서 형질세포가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합니다. 틀려서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은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병원체 P와 Q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 지겹게 쑤셔봤죠? 선생님도 코가 헐들어 쑤셨네. 맨날 교육청에서 저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을 하는데 A는 P와 Q에 각각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검사 키트의 1에는 P에 대한 항체가, 2에는 Q에 대한 항체가, 그 다음에는 3에는 A에 대한 항체가 각각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A가 부착할 수 있는 부위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A라고 하는 항체고, 여기에 기억이 붙는 데가 있고 니은이 붙는 데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P가 붙을 수 있는 애가 있는 거고 여기가 Q가 붙을 수 있는 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차피 이렇게 서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P, Q가 없으면 그냥 얘만 올 거 아니야. 쫄로로로 와서 여기 Y가 이렇게 붙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P가 붙으면 이렇게 온 Y가 붙고 여기에 거꾸로 뒤집어서 P가 와서 이렇게 붙는 거지. 결국에는. 그다음에 만약에 Q가 붙어 있으면 여기 와서 Q가 붙고 이게 거꾸로 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 줄 다 나오면 재앙이겠네. 세 개 다 걸린 거네, 결국에는. 그치? 자. 그래서 보면은 A는 P와 Q에 모두 감염되지가 않았고 B는 Q에만 감염이 되었으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얘가 대조선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들어와요. 여기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Q에 감염됐으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두 줄이 나와야 되겠죠.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다음은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나타냈는데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서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을 한대요. A는 X에 결합을 할 수가 물질 A와 함께 이동을 하는데 A는 X에 결합을 할 수 있고 색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 검사 키트 1에는 기억이, 2에는 니은이 각각 부착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뭐예요? X에 대한 항체이고 나머지 하나는 A에 대한 항체이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붙어 있겠어? A에 대한 항체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X에 대한 항체가 붙어 있고 색소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 줄, 여기도 한 줄 이렇게 두 줄이 나온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A의 색소에서 D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 A와 B로부터 시료를 각각 준비해서 검사 키트에 시료를 떨어뜨렸더니만 실험 결과는 그림과 같았고 한 사람만 X에 감염됐다. 얘는 대조선만 나왔으니까 얘는 정상, 얘는 당첨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당첨. 자, 그러면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이다. 여기서 보면은 니은은 A에 대한 항체가 맞죠. 그 다음에 B는 X에 감염이 된 거죠. 당첨됐으니까. 검사 키트에서는 그렇죠.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가 이용이 된 게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19번 서술형 문제. 표는 질병 A부터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요. A부터 C는 각각 말라리아, 결핵, 무좀 중에 하나다. 자, 여기서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진핵세포인 거는 곰팡이밖에 없어요. 다세포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무좀이에요.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이거는 결핵균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진균제, 매개생물에 의해서 발견된다가 있구나. 얘도 진핵세포고 얘도 진핵세포예요. 얘는 곰팡이, 무좀. 이거는 말라리아. 질병 C를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징을 두 가지 서술을 하시오. 얘는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징은 일단 얘는 진핵생물이에요. 네.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막을 가집니다. 핵막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세포예요. 뒤에서 이제 생물에 분류해서 다시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세포벽도 가져요. 참고로 키틴질의 세포벽을 가지고 균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자, 다음은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손상된 부위의 비만세포에서 바로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네.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백혈구의 식균작용, 백혈구의 혈장의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는 결국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백혈구와 혈장의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한다. 결국에는 이 히스타민의 작용 때문에 뭐냐면은 혈구의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백혈구에 혈관 투과율이 증가해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이 백혈구의 혈관 투과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상처난 부위나 또는 염증이 일어난 부위에 바로 백혈구가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바로 식균장애를 통해서 면역작용을 1차 방어로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